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지금 쿠팡을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1일 기준 179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이용자 수가 단 6일 만에 200만 명 가까이 빠져나간 건데요. 거기에 연달아서 쿠팡 대표가 사임하고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5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쿠팡 창사 이래 역대급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택배기사님들 커뮤니티에는 배송 물량이 갑자기 줄었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영업 사장님들 카페에는 쿠팡이츠 주문이 급감했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쿠팡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쿠팡의 문제가 드러난 것일 뿐이지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쿠팡은 오랫동안 고객 중심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쿠팡을 실제로 움직이는 4개의 직업군, 셀러, 택배기사,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에게는 계속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해왔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보이는 업계의 차가운 반응은 그동안 누적된 신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과연 각 직업군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이루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4개의 직업군이 현재 겪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 구조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쿠팡 셀러. 쿠팡에는 쿠팡윙, 판매자 로켓, 로켓 배송 이렇게 3가지 셀러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셀러 기준은 로켓 크로스 셀러, 즉 쿠팡 물류를 빌려 쓰는 개인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소위 우리가 판매자 로켓이라는 배지가 붙어있는 상품을 팔고 있는 셀러들을 이야기하죠. 로켓크로스는 겉으로 보기엔 쿠팡이 포장, 배송 반품까지 다 해주는 편리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셀러들이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품 구조입니다. 쿠팡은 와우 회원에게 단순 변심도 무료 반품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비용 대부분을 셀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입출고비, 배송비, 반품 회수비, 재입고비까지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지도 못했는데 건당 5,000원에서 만원씩 손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손님들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냥 쿠팡이 전부 부담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판매자들이 이러한 반품에 대한 손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품으로 돌아온 상품은 쿠팡이 임의로 상중하 등급을 매기고 정해진 할인율로 가격을 낮춰야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셀러의 소중한 상품이 조건 없이 중고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광고비 압박도 심각합니다. 노출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광고 없이는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고 한번 광고를 돌리기 시작하다 광고비를 조금만 줄여도 매출이 바로 떨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48만원 나왔는데 광고비와 배송비로만 39만원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팔아도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 구조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또 하나 셀러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갖는 요소는 정산이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주정산은 물건을 팔고 약 3주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고 월정산은 거의 60일에 가까워질 때에서야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정산 지연 때문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셀러가 쿠팡에서 알바를 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이러한 자금 압박을 받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연 17.9%의 초고금리 수준의 대출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쿠팡의 행보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 택배기사, 즉 쿠팡 퀵플렉스입니다. 쿠팡 물류를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분들이죠. 쿠팡 퀵플렉스는 진입이 비교적 쉬운 일자리이다 보니 40, 50대 퇴직자분들, 자영업을 그만둔 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레시백, 에코백 회수 단가입니다. 프레시백 회수는 건당 100원, 새로 도입된 에코백은 무려 30원입니다. 맥주병 1개 주어서 편의점에 갖다주는 가격만도 못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이건 추가 인센티브가 아니라 거의 강제 회수에 가깝습니다. 쿠팡이 회수율을 대리점 평가 항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으면 대리점이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회수 압박이 고스란히 기사에게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요즘 특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합포장인데요. 쿠팡은 배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여러 박스를 테이프로 감아 한 건으로 만드는 합포장을 합니다. 심지어 햇반 10박스를 한 개로 합포장해버리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에게 원래 배송비 10개를 줘야 하는데 단 한 개의 배송비, 주간이면 약 650원으로 퉁쳐버릴 수 있죠. 합포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장독대, 팔레트, 매트리스 같은 대형 중량 화물도 일반 택배라면 당연히 추가 요금을 받아야 하지만 쿠팡은 이런 물건들조차 추가 수수료 없이 동일 단가로 처리합니다. 여기에 택배 단가 인상은커녕 해마다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택배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많은 쿠팡 기사분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자영업자. 쿠팡이츠는 출시 초기에는 한집 배달이라는 명확한 차별점 덕분에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쿠팡이츠는 초창기에 낮은 수수료를 강조하며 빠르게 시장을 넓혔지만 입점 가게가 늘어난 시점부터는 수수료 구조가 계속 바뀌기 시작했고 사장님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는 배달앱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쿠팡으로 15,000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실제로는 9,000원도 남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거기에 온갖 광고 상품을 새로 만들면서 광고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고 이제는 쿠팡 한 그릇 배달이라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최소 주문 금액까지 계속해서 낮추라는 압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그릇 배달에 참여하려면 기존 메뉴 가격에서 20% 이상 할인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미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를 추가로 깎으라는 건 자영업자에게 장사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그릇 수수료의 경우는 할인 후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의 퍼센트 수수료를 매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업계 1, 2위가 둘 다 외국 기업인 배민 쿠팡이라는 점에서 배달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이러한 수수료 구조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달 라이더. 쿠팡이츠가 현재 배달 라이더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는 이 사진을 보면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배달 2건에 4,400원, 배달 거리는 4.8km, 심지어 지원금 포함. 이게 현실입니다. 기본 요금은 계속 내려가서 이제는 2,000원 초반대로 내려가 버렸고 배송 거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달 단가를 내리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쿠팡 리워드라고 배달 라이더들을 마치 롤게임처럼 등급으로 구분해서 골드 등급이면 추가로 배달비를 더 주고 낮은 등급이면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마치 배달을 게임처럼 하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워드 등급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수락률까지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라이더에게 불합리한 오더가 들어오더라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타야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들어오는 미션을 보면 2시간 45분 동안 16건을 배달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1시간에 6건 이상은 타야 성공이 가능합니다. 가게에서 조리대기하고 픽업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라이더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배달비는 바닥을 넘어 이제는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분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쿠팡에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생태계를 실제로 움직여온 사람들, 셀러, 택배기사, 자영업자, 라이더에게는 이미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슈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큰 구조적 불합리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보여주는 차가운 반응은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던 신뢰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쿠팡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만 바라보는 정책을 멈추고 쿠팡의 생태계를 실제로 지탱해온 사람들인 업계 종사자들의 대우에 대한 현실화를 진정성 있게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